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하 명제단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집합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오늘은 명제라는 걸 배울 건데요. 명제 처음 들어봤죠? 무슨 뜻인지 일단 알고 가야 되겠다. 그죠? 명제의 뜻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일단 문장이나 식이래요. 그러니까 글로 설명이 돼도 돼요. 그리고 식으로 나와 있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딱 보고 얘는 참, 얘는 거짓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으면 명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가자. 2 더하기 3은 만약에 예를 들어 6이다. 자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요거 은근히 헷갈려 하는데 요거 2 더하기 3은 6 아니잖아. 그지? 그럼 얘 명제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얘는 딱 보면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거짓이네요. 알 수 있잖아요. 거짓을 판단을 했네요. 정확히 판별을 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거짓인 명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짓이어도 돼요. 참이어도 돼요. 내가 딱 보고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얘는 명제인 거예요. 그러면 또 아닌 명제가 아닌 애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요런 게 명제가 아니에요. x 플러스 2는 4다. 자, 얘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맞잖아. 이건 x 값이 뭔지 모르는데 얘가 참 거짓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명제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려면요. 이걸 적어 보시면 돼요. 뭐 다음 중 명제인 거 골라라 이런 거 나올 텐데 그 옆에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적으세요. 얘는 참, 얘는 거짓, 얘는 참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참이다 거짓이다가 판별이 되는 순간 걔는 명제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명제를 하기 전에 정의, 증명, 정리 이 용어를 조금 또 알아야 돼요. 정의가 뭐고 증명이 뭐고 정리가 뭐냐. 보통요, 요즘에는 사실 근데 문제 잘 안 나오던데 예전에는 좀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정의랑 정리랑 이 두 개의 차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기도 했어요. 정의는 용어의 뜻이에요, 정확히. 정의 내려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용어의 뜻이에요. 정확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정삼각형 어떤 거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적어볼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이거는 정의입니다. 정삼각형의 뜻, 이 정삼각형이라는 용어의 뜻을 나타낸 거. 이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정리는 뭐냐면 참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하는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방금 아까 전에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했죠. 이게 정의야.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삼각형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거야. 세 각이 전부 60도로 같네. 이런 성질이 있더라. 맞아요?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참임이 증명된 명제인 거죠. 정삼각형의 세각은 60도다. 이거는 항상 참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임이 증명된 이런 명제를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증명은 뭐냐? 우리 증명해봐라. 이런 문제 이런 말 하잖아. 그거 맞는지 증명해봐. 이 말은 뭐예요? 그 명제가 참이다. 라는 것을 내가 설명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정의나 정리,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참입니다. 이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증명이요.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게 올라갔네.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실은요. 증명 과정 많이 했어요. 말이 증명이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뭐 두 밑각의 크기는 같은 걸 보여라. 뭐 이런 문제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했거든요. 그게 같은 걸 보여래. 그게 바로 뭐야?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증명이란 말만 안 썼지 하고 있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가볼게요.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랬어요? 일단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적어보라 했어요. 자, 1번
2는 소수이다. 이 소수 맞잖아요. 그럼 얘는 참이네. 그럼 참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얘는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 됐죠? 자, 그 다음 2번. 11은 10에 가까운 수이다. 자, 요거 우리 집합할 때도 했어요. 가깝다는 게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요. 얘는 정확히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깝다는 개념은 되게 애매합니다. 11은 10에 가깝다 했는데 얘는 11은 예를 들어서 뭐 15나 이런 애들 입장에서 보면 10에 가깝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10.1, 10.2 이런 애들에서 보면 11은 10에 가깝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럼 얘는 명제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장미꽃은 아름답다. 이것도 뻔하죠? 아닙니다. 얘는 참 거짓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예뻐서 얘는 참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봤을 때 장미꽃이 겁나 더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명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합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달라요. 알겠어요? 자, 그럼 4번 갑시다. 16은 3의 배수이다. 16이 3의 배수인가요? 아니잖아. 거짓이네? 거짓이란 걸 내가 딱 방금 얘기했지. 참이다, 거짓이다. 확실히 알 수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다? 명제다.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x 플러스 3은 3보다 크다 라고 되는데 이 x가 얼마인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얘가 그냥 자연수라고 하면 얘는 성립이야 항상. 그렇지만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얘는 더하면 3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얘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명제인 거 고르했으니까 답은 몇 번 몇 번? 1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참인 명제. 이번에는 명제는 명제인데 참인 명제를 찾으라네. 자, 보자. 그럼 기억. 4의 배수는 2의 배수다. 자, 4의 배수 4, 8, 12, 16. 자, 이런 애들. 다 2의 배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다음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억각은 항상 크기가 같나?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게? 평행해야지만 가능하다. 요거 크기는 서로 같다. 어떨 때 같다고요? 평행일 때. 평행이란 말이 없으면 얘는 같지 않습니다. 다음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서 이거 아니고 제일 요 위에서 했죠. 2는 소수라 했는데 2가 홀수인가요? 아니죠.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거짓입니다. 자, 리을 봅시다. x가 2면 x 플러스 3은 5다. 자, x가 2대 2 더하기 3은 5. 맞네요. 그러면 참인 명제는 기억과 리을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사실은 이 4개는 다 뭡니까? 명제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 얘는 거짓인 명제, 얘도 거짓인 명제, 그다음 얘는 참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다 명제긴 한데 참인 거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 리을인 것 뿐입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명제를 배웠다. 그죠? 참이다, 거짓이다. 그거 두 개만 구별할 줄 알면 이거 무조건 명제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했던 거 x 플러스 3이 5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얘는 명제다 아니다. 아니라 했죠. 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내가 얘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얘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 이런 애들을 바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에서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지면 얘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무조건 x가 있다고 조건이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자, 얘는 어때요? 얘 분배를 하면 당연히 2x 플러스 4되죠. 얘 무슨 식이게? 이거 항등식이거든? 항상 참인 등식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참 거짓이 x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죠. 항상 참인 거기 때문에 얘는 명제예요. 참인 명제예요. 이해돼요?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정해진단 말이야. 바뀐단 말이야. 이런 애들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조건은 뭐가 항상 따라다니냐면 진리집합이라는 애가 따라다녀. 집합은 집합인데 진리집합이래.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x가 얼마일 때 참이죠? 2일 때만 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이런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조건이죠. 그죠? 이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
단 전체 집합은 뭐 실수 전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가 참이 되게 해주는 x값은 얼마예요? 2 하나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집합의 진리 집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참이 되게 해주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게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이다라는 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조건은 x에 따라서 그 값이 그게 참이다 거짓이다가 달라지고 그때 이게 이게 참이 되게 해주는 그 x 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진리 집합이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는 부정입니다. 부정 뭐 하는 거야? 얘가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나 또는 명제가 있을 때 얘가 P라는 애가 있어. 이게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명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얘가 P가 아니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걸 부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부정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앞에 물결 표시를 해놨다. 그죠? 이걸 뭐라고 읽느냐? not P 이렇게 읽어요. not 우리 알잖아. 이거 아니다. 맞죠? not P P가 아니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 P하고 not P는요. 얘는 P이다 라고 했고 얘는 P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참거짓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이 부정은 거짓이 되겠죠. 그죠? 반대로 이 명제가 거짓이면 이 부정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거짓이 서로 반대가 된다. 그 다음 이건 뭐라고 돼 있죠? 얘는 부정을 했는데 또 부정을 한대요. 자, 그 말은 뭘까 이거? 나피가 이 부분이 뭐야? P가 아니다거든? 근데 그걸 다시 부정하래. P가 아닌 게 아니래요. 아닌 게 아니래. 그 말은 뭐야? P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인 거야. 알겠죠? 부정을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우리 여집합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A의 여집합을 하면 A가 그대로 나왔지. 요거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랑 비슷하게 가는구나. 부정의 부정을 하고 또 부정을 하면 아닌 게 아니니까 원래 집합이 되는 거. 원래 조건 또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대문자 P면 P가 아니다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가 된답니다. 당연하겠죠. P네 모아라 라고 해서 진리 집합을 만들어 놨으니까 걔 모아진 거 빼고 나머지는 P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P의 진리 집합은 뭐다? P의 여집합이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조건 두 개가 섞여진 거야. P 또는 Q다. 또는 P 그리고 Q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P 또는 Q는요. 우리 요거 집합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합에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때 또는을 쓰는 애는 무조건 합집합밖에 없었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을 하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이 또는은요. P 또는 Q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돼요. 그죠? 둘 다 만족해도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누구랑 같으냐 하면 얘네들의 전체 집합과 같은 거예요. 이 합집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은 P와 Q의 합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럼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얘잖아. P, Q 있으면 요 부분이거든. 요거 부정한데.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지금 색칠된 부분 빼고 나머지 요 부분이 되는 건데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ot P 그리고 not Q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P 또는 Q에서 얘 부정하면 not P, Q 부정하면 not Q. 그 다음에 또는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로 바뀌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을 하면 각각 부정을 하되 뭐가 된다? 여기에 또는이 그리고로 바뀐다. 마찬가지로고요. 요 조건 P 그리고 Q가 있어. 얘 진례 집합은 그러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돼? P이고 Q인 거야. 둘 다를 만족해야 돼. 그리고는. 그래서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이거 우리 앞에서 집합할 때도 배웠던 거니까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하세요. 자, 그럼 이 진리 집합은 P 교집합 Q고요. 이거에 부정을 시키래. 이거 부정시키래. 그러면 P가 아니고 Q가 아니고 하고 그리고의 반대 뭐 또는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랑 또는은 만날 수가 없겠죠. 서로 반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에서 그 부정이 참인 명제만을 고르래요. 자, 뭐야? 얘 부정을 구하고 그 부정이 참인 애를 구하라네. 그럼 자, 기억 볼까요? 얘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부정이 참인 걸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정을 직접 구하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배웠어요. 그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은 참 거짓이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명제가 거짓인 애 찾으면 되는 거야.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기억. 15의 양의 약수의 합은 24이다. 자, 15의 양의 약수 어떻게 되지? 1, 3, 5, 15. 이렇게 4개네요. 더 해볼까요? 1 더하기 3은 4 더하기 5는 9 더하면 24 되네. 얘는 그러면 참인 명제예요. 자, 이게 참인 명제란 얘기는 얘의 부정은 어떻게 돼요? 참이다,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니은. 2는 소수가 아니다. 자, 2는 소수 맞아요, 아니요? 맞잖아요. 근데 아니래. 그럼 얘는 뭐야? 거짓이네요? 그러면 얘는 부정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자, 평행사변형은 어떤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 하느냐?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면 되는데 직사각형 어때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잖아. 그죠? 그럼 얘는 참인 명제인데 그럼 참인 명제면 부정은 거짓이 된다. 그래서 얘도 안 된다. 그럼 자, 리을 봅시다. 루트 4 플러스 2는 무리수이다 라고 내. 루트 4 이거 알죠? 얼마예요? 2예요. 2 더하기 2가 4인데 무슨 무리수야? 거짓이네요. 자, 그러면 아까 했듯이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 된다. 서로 반대다 했으니까 부정이 참이 되는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그 다음 전체 집합 U가 X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데 X는 정수랍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P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Q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일 때 두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P 또는 Q. 자, 또는이 붙으면 뭐라고요? 합집합이라고. P와 Q의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럼 P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다. 어떻게 돼요? 3, 2, 6에 3에 마이너스 해주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X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P는 마이너스 2하고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자, Q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4, 2, 8에 4에 마이너스 해야지 4x, 2x 된다.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하고 3 이렇게 됩니다. 아니 3이 아니라 4. 큰일 날 소리 했네. 자, 그렇게 했더니 지금 뭐를 구하라고요? P 또는 Q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하라. 이거 두 개 합해라. 이 얘기가 되겠죠. 합집합 구하면 마이너스 2, 3, 4 이렇게 답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명제 P는 Q이다의 참 거짓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게 무엇이냐? 얘는요, 명제를 나타낼 때 어떤 참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얘를 나타낼 때 조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P라는 조건하고 Q라는 조건. 조건 두 개를 내서 P는 Q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제가 하나가 P가 있어. X는 2이다. 라는 명제가 있고 Q라는 명제는 X 플러스 3은 5이다. 자, 이 두 명제를 이제 P는 Q이다로 바꾸면 X가 2이면 X 플러스 3은 5이다. 이게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두 개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명제로 나타낼 수 있어요. X가 2면 X 플러스 3은 5이다. 맞잖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서 2 더하기 3은 5. 되죠? 얘는 참인 명제예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조건 두 개를 P와 Q라는 조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P면 Q이다. 이런 형태로 만든 명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P는 Q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앞에 조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이거라고 예를 들어 이거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가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이렇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p는 가정이 되는 거고요. 뒤에는 그러므로 x 뭐는 뭐다.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거 x가 2면 x 플러스 3은 5이다. 여기에서 x가 2라고 가정을 하면 x 플러스 3이 5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 이게 결론, 얘가 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나타내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고요. 그랬을 때 앞에 있는 P는 뭐라고? 가정, 뒤에 있는 I는 결론 이렇게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전에 얘 같은 경우는 눈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X가 2면 이랬으니까 X 대신 2를 집어넣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두 조건 PQ가 있을 때 얘가 언제 참이냐 언제 거짓이냐, 얘는 항상 이 앞에 조건의 진리집합 뒤에 조건의 진리집합 구했을 때 이 앞에 진리집합이 뒤에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앞에 거의 진리집합이 뒤에 거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한다. 됐나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 명제가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같지 않다 하면,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가봐도 될까요? 가보자. 자, 봅시다.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자, 요까지 가정, 요 뒤에가 결론. 자, 가정의 진리집합 구해볼까요? x제곱이 1이네. 마이너스 1하고 1이고요. x는 1이다. 1밖에 없네요. 자, 이 명제가 참이려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지요. 그래서 얘는 참이 아니다. 자, 다음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답니다. 자, x 플러스 y가 0보다 큰 경우는요. 뿔뿔도 되고요. 뿔마 맞뿔도 돼요. 단 요 플러스 있는 부분이 그 값이 커야 돼요. 절대값이. 그죠? 그랬을 때 xy가 0보다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뿔뿔이거나 마마거나. 자, 얘네들끼리의 포함 관계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안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대요. 그럼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보다 더 크다는 얘기니까 얘 진리집합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앞에 거고요. 뒤에 거. x제곱이 1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제곱이 1보다 크다. 자, 얘는요. 요거 이항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0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큰 거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얘랑 똑같은데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이가 완전히 같아. 진리집합이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으면 얘를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되는 참인 명제는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4번, 5번은 왜 안 되느냐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여기까지가 가정이고요. 결론이 x제곱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딱 봐도 아닌 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2분의 1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제곱했을 때 1보다 크지 않죠? 맞아요? 자, 다음 5번.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 다 정사각형이냐? 아니죠. 직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 뭐가 같아야 된다? 한 변에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요까지는 각 A, 각 B, 각 C, 각 D가 90이다. 요것만 적혀져 있고요. 정사각형이다는 각 A, 각 B, 각 C, 각 D가 다 90도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근데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뭐 A, B, 뭐 B, C, 그 다음에 CD, DA 이런 식으로 네 변의 길이가 다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이거는 나타내는 게 이 두 가지고요. 얘는 요거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포함할까? 어느 게 더 큰 집합일까? 바로 이쪽이 더 큰 집합이라서 이렇게 포함이 돼요. 왜 그러느냐? 얘는요, 네 각이 다 90도 이내만 다 모이면 돼요. 얘는 이거 길이가 같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이것만 다 같으면 되니까 이쪽이 훨씬 더 크고요. 여기가 더 작아질 겁니다.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애는 작아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더 작으니까 이렇게 포함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항상 참이려면 앞에 게 뒤에 포함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자, 오늘은 그래서 명제의 첫 시간 어떤 걸 명제라고 하느냐. 그다음 명제를 나타내는 거 뭐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 나타내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명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